네, 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애경 산업이 뷰티 산업에서의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으로 저번 영상에서 뷰티 산업과 해외에서의 전망을 얘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애경 산업이요, 2분기 예상치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서서히 하반기에 사업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짚어보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사업의 자리 잘 잡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해외 매출 성장세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차트 보면서 이 주가의 흐름까지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은 산업 그 부분이 이제 생활용품과 화장품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사업에서는 내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이 역으로 성장하면서 스파크, 리큐 뭐 이런 세탁세제가 매출에서 7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4.4%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 화장품 산업이 잘 메꾸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화장품 매출이 역상장을 그렸지만 다시 지난해부터 14.3%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K뷰티가 활기를 찾으면서 다른 이러한 현상이 보여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 구간을 거쳐서 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이 비중국에 대한 이 다른 국가에 대한 이 의존도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직은 에이지 트웨니스 등 이 애경 산업의 화장품은 그래도 브랜드적으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에서의 현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타깃층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현지화 전략, 이 마케팅이 굉장히 잘 먹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신규 라인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면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커가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활발한 사업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성장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애경산업은 이 루나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크게 확장이 해가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서는 그 에이지 트웬티스의 제품군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러한 선크림 제품들과 팩트가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요. 일본이 상반기 내내 전년 대비 이제 실적에서 상승하면서 매출 비중 5%를 차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오프라인 진출을 루나라는 팩트로 오프라인 진출을 본격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엔 더욱더 이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미국 실리콘투와 손을 잡으면서 K뷰티 플랫폼 실리콘투와 손을 잡으면서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최대 이제 이커머스인 아마존에 입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투 오프라인 매장이 이 모이다에도 오픈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미국 현지화 제품 에이지 트웨니스 선케어 제품까지 출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힘을 또 가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현재 실리콘틀을 통해서 소량의 초도 물량 그리고 마케팅용 이제 시딩 키트가 공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 이후 굉장히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 미국 색조 시장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현재 성장의 초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쿠션도 색조 제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7월에 1월부터 10일까지의 수출량 미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초 제품도 많았지만 색조 제품도 계속 성장하는 추세다라고도 나와 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션 등의 제품군으로 시장을 선점할 경우 굉장히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화장품 사업에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매출 비중도 점점 올려가고 있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 온라인과 H&B 등의 움직임으로 2분기에는 아무래도 올리브영의 프로모션 효과 등으로 전년 대기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홈쇼핑도 전년 기저 효과를 비롯해서 약 11%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면서 이 비용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활용품은 2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그리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서는 이제 애경이 1,746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에서는 18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은요, 7월 31일 날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2분기 실적 그리고 내수 시장의 생활용품의 움직임과 그리고 해외 시장을 겨냥하면서 점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화장품군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 성장 계속 살펴보고 체크해 보면서 애경산업 하반기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차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평선도 현재 모아지면서 물량에서의 움직임 둔화되지만 물량 모아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과 거래량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주가의 횡보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가의 둔화된 현재로서는 계속 연일 이제 일주일 내내 이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약 7거래일이죠. 반등하기 시작하기 한 후부터는 이 거래량과 수급이 돌지 않아서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매물대 부근에서의 현재 횡보 이어가면서 차츰차츰 이 2분기 실적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전 그리고 애경산업의 전반적인 화장품에서의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눈에 체크되는 부분에서 팩트가 보여지지 않는 한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더딘 흐름이 또 지속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 투자 계획을 세워가시는 분들은 거래량과 수급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그리고 애경산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 방송을 보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경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나 내용들로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